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김정은입니다. 네, 오늘 이제 드디어 우리 교과서를 가지고 첫 번째 시간으로 수업을 준비를 하는 날인데요. 챕터 2부터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교과서가 제 앞에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쭉 보시면 챕터 1 같은 경우는 introduction, 뭐랄까, 교과서를 들어가면서 이 책의 구성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그리고 이 책의 내용이 어떻게 전개되어 되는지, 그 다음에 책을 어떤 방식으로 활용하면 좋은지 그런 것들에 대한 내용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크게 신경 쓰실 내용은 없어요. 우리는 챕터 2부터 시작을 하는데 챕터 2는 여러분이 보시다시피 The Grammar Translation Method 라는 교수법이 나와 있습니다. 제가 이제 오늘 수업을 기점으로 우리 수업의 진행 방향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면 이 수업은 전체적으로 이제 흐름이 우리 실러버스 다시 한 번만 꺼내볼까요? 지금 여기 없네요. 우리 실러버스를 제가 여기에서 꺼내서 여러분 by the way 여기 교과서 챕터 모음이라고 되어 있는 제가 강의 소개 아래에 강의 계획서 밑에 교과서 챕터 모음을 만들어 놨거든요. 그래서 이 챕터 모음에 이제 여러분들의 교과서가 계속 탑재될 거예요. 지난번에 여기 밑에다가 넣어 놨었는데 그러니까 앞으로 이제 챕터들이 몇 개가 될지 몰라서 엄청 좀 산만하더라고요, 배치가. 그래서 여러분 보시면 아시겠지만 오늘 강의는 아마 여기 올라갈 거고요. 여러분이 준비하셔야 되는 거는 교과서 챕터 모음에서 챕터 2를 까시고 그 다음에 강의 PPT 같이 보시면 되시겠습니다. 제가 교과서를 한번 열면요. 교과서를 한번 열면 지금 여기에 우리가 전체적으로 봤을 때 오늘은 여기거든요. The Grammar Translation Method 라고 되어 있는데 TPLT라는 것이 우리 교재의 제목이에요. 여기 보면 T, P, L, T 이렇게 되어 있죠. Techniques and Principles in Language Teaching 이라는 책인데 그걸 TPLT라고 부르겠습니다. 그래서 챕터 2와 3에 해당하는 영역이 The Grammar Translation Method랑 The Direct Method인데 오늘은 The Grammar Translation Method를 하는 겁니다. 나중에 봤을 때 TBA라고 되어 있는 거는 To be announced, 나중에 공지가 될 것이다 라고 적혀 있는 거고요. 아직까지 그 교재를 선정을 하지 못했습니다. 우리 교재에 이 두 내용이 없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아직 선정을 하지 못한 상태고 그때 돼서 제가 교과서 폴더에다가 다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전체적으로 코र्스 아웃라인을 지난번에도 봤지만 오늘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자면 우리 코र्스 아웃라인과 이 목차의 순서는 최초로 언어교육, 그러니까 언어교육이라면 모국어가 아니라 외국어 교육이에요. 최초로 외국어 교육이 생긴 이래로 지금까지 교수법이 발달해온 순서대로 우리가 그 주차별 진도를 나가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지금 없지만 예를 들어서 우리 교과서 이제 목차를 전체적으로 보시면 교과서 목차를 또 한번 열어볼까요? 교과서 목차를 전체적으로 열어보시면 이렇게 Grammar Translation Method부터 Direct Method, Lingual Method 막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여기까지 Task Based Language Teaching까지가 1번부터 10번까지가 교수법에 해당하는 내용이고 죄송해요. 1번부터 11번까지가 교수법에 해당되는 내용이고 12, 13, 14, 15는 다른 이슈들에 대한 이야기예요. 교육 현장에서 적용되어야 되는 다른 이슈들. 그래서 우리는 전체적으로 2번과 3번부터 11번까지 주의 집중해서 이제 역사, historically 그러한 메서드들이 어떻게 진행되어 왔는지를 아시게 되시는 거예요. 오늘은 GTM이라는 그 방법론 중에서 영어를 가르치는 방법론 중에서 가장 최초로 우리와 함께 했던 그 교수법에 대해서 학습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한 가지 미리 알아두셔야 될 거는 2번부터 3번 쭉 이렇게 해서 11번까지 그 영어 교육의 역사가 진행이 되잖아요. 이거는 비단 영어 교육의 얘기만 아니에요. 비단 영어 교육의 얘기만 아니고 뭐랄까 그
영어 교육이 아니라 언어 교육, 다시 한번 말해서 외국어 교육이 그렇게 진행이 되고 있다는 거죠. 외국어 교육이 에 적용되는 것들이고 우리는 영문과니까 영어 교육의 전공이니까 이거를 영어의 맥락에서 환원을 해서 해석을 하는 거예요. 2번부터 10번까지 이제 교수법이 진행이 되는데 제가 하고 싶은 말은 뭐냐면 이거는 모두 다 2번을 추종하다가 영어를 가르치는 올바른 방법, 외국어를 가르치는 올바른 방법은 2번이다라고 2번을 추구하다가 거기에 대해서 실패를 맛봐서 3번이 탄생을 하고 3번을 진행을 하다가 왠지 좋은 것 같아서 진행을 하다가 또 실패를 맛보고 4번이 되고 그것이 쭉 넘어가서 현재 어디까지 왔냐면 11번의 단계까지 진입을 한 거예요. 우리가. 그렇기 때문에 2번을 왜 알아야 되냐? 그럼 잘못된 방식이라고 판명이 된 건데 왜 알아야 되냐? 11번이 결과적으로 올바를 수밖에 없다는 거를 증명하기 위해서 2번을 알아야 되는 거고 또한 3번이라는 것이 진행이 될 수밖에 없었던 이유를 위해서 2번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4번도 마찬가지예요. 3번과 2번이 잘못됐다는 거에 대해서 반대하면서 4번이 등장했고 또한 4번도 정답은 아니었어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11번이 등장을 했는데 그 11번이 왜 알맞은지 알기 위해서 또한 4번을 알아야 된다는 거죠. 그 결과적으로는 뭔가를 진행을 하고 거기에서 하자를 발견하고 고치는 과정에서 3번이 발생하고 3번을 진행하다가 그거에서 또 하자가 발견이 되고 4번을 진행하게 되고 5번, 6번, 7번, 8번 같은 경우는 맥락이 거의 유사하거든요. 그래서 요거는 5, 6, 7, 8은 약간 중국 역사 중에 막 춘추 전국시대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동시다발적으로 확 붐이 일어났다가 다시 이것도 아닌가 봐 하면서 9번이 진행되고 10번은 우리가 수업 시간에 하지 않을 겁니다. 이거는 현재 우리 교육과정에는 중등학교 교육과정에는 진행되고 있지 않은 내용이에요. 이거 나중에 다시 설명드릴게요. 9번을 하다가 그리고 마지막으로 10번에 안착을 하게 되고 지금은 11번에서 더 나아간 적극적인 패러다임의 변화는 없는 상태예요. 현재 우리가 맞닥뜨리고 있는 영어 교수법 이것이 정답이다. 지금은 이것이 가장 중요하다라는 그 만나는 기점에서 10번이 11번으로 현재 진행되고 있다는 것을 미리 말씀드릴게요. 오늘은 챕터 2, 그러니까 최초의 교수법인, 외국어 교수법인 The Grammar Translation Method를 하겠습니다. 어느 정도까지 진행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일단 오늘은 첫 수업이니까 그렇게 빡빡하게 라기보다도 좀 여러분이 즐길 수 있게끔 진행을 하도록 제가 노력을 하겠습니다. 교과서는 다 다운 받으셨죠? 아까 전에 여기 가시면요. 여기 가시면 교과서 챕터 모음에 들어가시면 네, 이거 다운 받으실 수 있어요. 그리고 제가 앞으로 순차적으로 계속 올릴 거거든요. 여기서 받으시면 되고 그 다음에 강의 PPT 이거 누르면 파워포인트 제가 지금 다운받아 놓은 거 이거 받으실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준비하셔야 되는 거는 교과서와 그날 그 수업에서 커버할 그 인강에서 커버할 교과서와 그 다음에 이 파워포인트 이거 같이 준비하시면 되시겠습니다. 그래서 같이 펴놓고 수업을 들으면 좋을 것 같아요. 우선 들어가기 이전에 교과서 구성을 먼저 한번 볼게요. 자, 제목이 적혀 있죠. Grammar Translation Method라고 제목이 적혀 있고 Introduction이라는 거는 서론이에요. 그래서 이러한 교수법이 언제부터 있었고 왜 있었는지에 대한 내용을 지금 여기서 보신다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는 introduction이 쭉 나온 다음에 experience가 나와요. 이게 뭐냐면 이 교수법으로 영어 수업을 진행한다고 했을 때 수업이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될 것이다 하고 이런 교재 예시도 나오고 간접적으로 그러한 교수법에서 영어 학습을 경험해보는 experience 섹션이 있어요. 그 다음 섹션은 thinking about the experience예요. 방금 경험한 그 영어 교수법을 토대로 우리가 각각의 파트를 분석을 해봤을 때 그 각각의 파트들이
어떤 방식으로 영어 교수가 일어나도록 하는지, 영어 학습이 일어나도록 하는지 분석을 해놓은 겁니다. 그래서 observations, 여러분들이 방금 겪은 그 내용들이 여기 나오는 거고, 그 다음에 principles, 이런 활동이 왜 있어야만 하는지 그거에 대한 그 추론적인, 뭐랄까, 분석적인 코멘트들이 여기 적혀 있습니다. 그래요. 그 다음에 reviewing the principles. 아까 전에 방금 얘기한 그 principles들도 있죠? 이런 원리들, 이 원리예요, 원리. 이 원리들을 쭉 다시 한번 보면서 여기에서 주요한 원리들로 작용하는 포인트들이 뭔지 1번부터 GTM 같은 경우는 1번부터 몇 번까지요? 10번까지 이렇게 진행이 되네요. Reviewing the techniques. 테크닉이라는 거는 여러분 교수 전략이에요. 어떻게 하면 잘 가르칠 수 있을까? 여기에는 어떤 교재라든지 가르치는 테크닉 같은 것들, 기법 같은 것들이 들어가게 돼요. 그래서 이런 기법들이 있고 교과서들이 있었는데 이것이 왜 GTM과 부합을 하는지 그거에 대한 이야기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쭉 넘어가서 22페이지에 보면 conclusion, 결론을 하면서 수업이 끝나게 되죠. activities들이 있는데 이건 수업 중 하게 되는 활동이에요. 여기에서 우리가 수업을 하게 되면 이거를 실제로 하는 경우가 있는데 우리는 지금 인강이어서 제가 이걸 어떻게 환원시켜서 온라인에서 전개를 시켜야 될지는 좀 생각을 좀 해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어쨌건 GTM이 여기에 있다는 거. 이거 같은 경우는 제가 지금 어디까지 잘라놨는지 잠깐 볼까요? 오디오 링골. 오디오 링권 메서드까지 제가 잘라놨나 보네요. 네. 여러분들한테 LMS 올라가 있는 것도 그런가? 제가 나중에 다시 한번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자, 보시면, GTM이라고 있고, 이제 이거부터 한번 정성 들여서 같이 보면서 진도를 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말씀드렸다시피, 텍스트북과, 그 다음에 여기 그 슬라이드 같이 펴면서 제가 왔다 갔다 하면서 수업을 할 거니까 여러분들도 그렇게 하시면 되시겠어요. 네, 그렇게 하시면 되시겠고. 볼게요. 자, introduction 먼저 보시면 The grammar translation method is not new. 새로운 것이 아니다 라고 적혀 있죠. 새로운 것이 아니에요. 네. 자, 말 그대로 우선 이 교수법의 이름부터 제가 말씀을 드리자면 여기서 주목하고 있는 거는 뭡니까? 주목하고 있는 건 문법을 주목하고 있죠. 우선 문법을 주목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또 뭐를 주목을 하고 있냐면 번역. 이것은 영어가 제2 언어라면 한국어에서 영어를 말할 수도 있고 영어에서 한국어를 말할 수도 있어요. 제가 오늘 첫 수업에서 하나 여러분에게 부탁을 드리고 싶은 거는 한국어라는 것을 우리가 first language라고 하죠. 여러분의 first language. 이걸 우리가 L1이라고 불러요. 한국어를. 그러면 영어는 뭐겠어요? 여기다 적어 놓을까요? 한국어. 우리에게 한국인에게 그래도 외국인 학생이 또 있을 수도 있으니까 한국인에게 한국어는 모국어죠? 그래서 이거를 first language 라고 부르는데 편하게는 L1이라고 불러요. 아시겠죠? 자, 그러면 우리가 영어를 제2언어로 학습해요. 한국인에게 영어는 외국어죠. 이거는 second 아니면 foreign language라고 하는데 L2라고 통칭을 해요. 자, 그래서 여러분이 알아두셔야 되는 거는 제가 앞으로 수업 중에 L1이 뭐예요? 라고 이야기하면 모국어. 흔히 이제 우리가 native language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또 뭐 mother tongue 이런 말 들어보셨어요? native language, mother tongue 이런 말 다 들어보셨죠? 이런 것들을 다 L1이라고 해요. 반면에 한국인에게 영어라는 것은 L2인 것이고 독일어는요. 독일어도 L2, 스페인어는요. 스페인어도 L2, 다 L2예요. 그래서 L2로 통칭을 한다라고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이거 기억을 해두시고요. 자, 말씀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 문법과 번역을 집중하는 그런 학습이었다 이 말이에요. 문법과 번역을. 말 그대로 수업 중에 계속 문법 학습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수업 중에 계속 번역 학습을 하는 거예요. 문법을 번역하는 게 아니고 문법을 배우고 그리고
어떤 텍스트나 패시지를 주면 그 패시지를 번역하는 수업이 문법 번역식 수업이에요. 이걸 한국말로는 뭐라고 하냐면 여러분 한국말로는 이 수업을 뭐라고 하냐면 문법 번역식 교수법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문법 번역식 교수법이라고 이야기해요. 네, 문법 번역식 교수법이라고 이야기하고 이거를 The Grammar Translation Method, GTM이라고 앞으로 편하게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GTM. 이라고 편하게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전체적으로 한번 볼게요. The grammar translation method is not new. 네, 새로운 게 아니죠. 여러분들 많이 경험해 보셨잖아요. 학원에서라든지 학교에서라든지 선생님이 나에게 문법을 가르쳐주고 나는 그거를 한 줄 읽고 한 줄 해석해보고 가장 흔한 거는 이제 한국어를 읽고 영어로 죄송합니다. 영어를 읽고 한국어로 번역해보는 즉 L2에서 이게 뭐죠? 이게 바로 L2에서 L1으로 변환해보는 활동. 이거는 L1에서 L2로 변환해보는 활동. 그런 것들이요. 그런 거니까 이런 거는 새로운 게 아니에요. 맨날 일어나서 한 줄 읽고 해석하고 한 줄 읽고 해서 많이 해보셨잖아요. 그래서 새로운 게 아니다라는 거는 그런 뜻입니다. It has had different names. 다른 이름으로 불릴 수도 있지만 but it has been used by language teachers for many years. 진짜로 영어 수업을 한다라고 하면 혹은 어떤 언어 수업을 한다고 하면 우리랑 그렇게도 많은 역사를 함께 했던 그것이 바로 뭐예요? GTM이다라고 저자도 인정을 하고 있는 거죠. At one time it was called the classical method. 자, 전통적인 방식이다라고 불린 적도 있지만 이건 중요한 건 아닙니다. Since it was first used in the teaching of the classical languages, Latin and Greek라고 되어 있네요. 자, 그럼 여기에서 우리가 추론할 수 있는 건 뭔가요? 라틴어와 그리스어 교육이 인간의 외국어 교육 역사와 태초부터 함께하던 언어였다 이 말입니다. 한국에서는 외국어 교육이 어떻게 일어나는지 정확히 알 수가 없지만 지금 제가 전 세계적인 외국어 교육의 역사를 봤을 때 외국어 교육이 첫 시작된 그 시발점은 라틴어 교육과 그리스어 교육이었습니다. 영어 교육이 아니었어요. 이유는 뭐냐면 그 라틴어라는 것이 옛날에는 라틴어는 여러분 말하고 의사소통을 위한 언어가 아니라 그냥 글쓰기를 위한 언어예요. 마치 한국에서 한자의 옛날 그 조선시대 고려시대 그 한글이 없었을 때 그것의 위상 한자의 위상처럼 말하기 위해서 커뮤니케이션의 도구가 아니라 기록을 위한 도구였고 그것은 정말 이 엘리트 계층만이 향유하고 있는 글자 문화였어요. 그래서 그 글자를 알기 위해서 당시에 쓰였던 교수법이 문법 번역식 교수법이었다 이 말입니다. 외국어의 교육의 역사의 시발점보다 라틴어와 그리스어 그리고 그것은 일부 계층, 그 상위 계층, 엘리트층만 향유하던 글자 문화였고 그 문자는 purpose가 뭐였어요? 뭐를 위해서 사용됐어요? 의사소통을 위한 도구라기보다도 기록과 그리고 어떤 특정 문화를 향유하기 위한 도구였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책을 독서라든지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당시에 문자로 활자로 존재하던 그런 언어였습니다. 그 언어를 가르치기에 가장 적합한 방식이 the grammar, 문법을 배우고 그리고 translation, 번역을 하는 방식이었다라고 우리가 유추할 수 있는 거죠. 자, 그래서 earlier in the 20th century, this method was used for the purpose of helping students to read and appreciate foreign language literature. 여기 적혀 있죠? 어떤 거를 도와주기 위해서 학생들에게 읽고 그리고 평가해요. appreciate이랑 평가하다요. foreign language literature. 즉, 그리스어로 적힌, 라틴어로 적힌 해외 도서를 읽고 평가하기 위한 도구로서 언어를 배웠는데 그 언어를 가르치기에 가장 적합한 방법으로 쓰였던 것이 뭐예요? The Grammar Translation Method였다라는 말입니다. It was also hoped that through the study of the grammar of the target language, 여러분 target language라고 이것도 하나 알아놓을게요. target language.
목표 언어예요. 즉 외국어인데 내가 지금 배워야만 하는 목표 언어다라고 기억을 해놓으시면 됩니다. 목표 언어. 내가 알아야 되는 목표 언어를 target language라고 해요. target language. 우리에게 target language는 뭐예요? 내가 영어를 배우고자 한다. 그럼 영어 수업 시간에 한국인에게 영어를 배우는 한국인에게 영어란 L2이자 at the same time target language다 이 말이죠. 그쵸? 그래서 students would become more familiar with the grammar of their native language and that this familiarity would help them speak and write their native language better. 자, 그래서 옛날 사람들은 어떻게 믿었냐면 어떤 특정 언어를 가르치고 배울 때 그 언어의 문법 체계에 익숙하면 그러면 그 언어에 대해서 친근함을 느끼게 되고 그리고 그 언어의 활용면에서 더욱더 기량이 늘어날 것이다 라고 믿었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얘기하기로는 여러분 문법 외울 필요 없어요. 영어 하나도 안 외워도 영어 할 수 있어요. 이렇게 트렌드가 가고 있잖아요. 자연스러운 언어 사용으로. 근데 여기서만 딱 봐도 뭔가 잠깐만요. 뭔가 삐딱선을 타고 있는 게 느껴지죠. 자, 그래서 target language that students would become more. 자, would라고 돼 있잖아요. would. 조동사죠. 그럴지도 모른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될 것이다. will become이 아니고 would become. would become more familiar with the grammar of their native language and that this familiarity would 한 번 더 이러한 익숙도는 would help them speak and write their native language better. 그 언어를 더 잘 쓰고 활용하는 데 도움을 줄 걸지도 모른다라고 hoped. 바래졌다라고 참 행복한 상상이었다라는 논조로 지금 쓰여지고 있는 겁니다. 결과적으로 뭐예요? 그것이 아니었다라는 게 이후에 밝혀지게 되죠. Finally, it was thought that foreign language learning would help students grow intellectually. 자, 여기요. intellectually. 지적으로. 언어라는 걸 알면 정말 이지적이고 참 지적이다. 외국어를 배우면 사람의 지성이 함양될 것이다 라는 그 옹졸한 믿음이 당시에 있었다는 말이에요. 영어를 잘한다고 해서 그 사람이 똑똑한 건 아니지 않습니까? 아시죠? 뭐 거기서 태어나서 그 나라 말 못하는 사람은 어디 있어요? 근데 과거에는 언어를 하나 더 아는 것이 굉장한 지적인 산물로 여겨졌다는 거예요. 아까 제가 얘기했죠? 엘리트층이 향유하던 라틴어와 그리스어. 그것은 책을 읽고 문학책을 향유하고 그리고 어떤 문자 체계를 공유하면서 가지고 있던 엘리티시즘의 일부였다. 그래서 그것이 바로 여기에서 지적인 활동과 연계되어서 외국어를 안다는 것이 학생의 지식 함량과 어떤 정서적인 어떤 교양적인 측면에서 굉장히 부가가치가 높은 것이다 라고 생각되어지던 시대가 과거에 있었다는 겁니다. 계속해볼게요. It was recognized that students would probably never use the target language, but the mental exercise, mental exercise, 정신적인 어떤 운동이에요. 정서적인 활동 of learning it would be beneficial anyway. 자, it was recognized that students would, 자, 나중에는 문법을 안다고 해서 이 target language를 반드시 사용하게 된다, 사용하게 되지 않는다. 그거에 대한 확신이 섰다기보다도 결과적으로 어쨌건 언어를 알면 그것이 학생들에게 도움이 되겠거니 뭐예요? mental exercise 머리가 좋아지는데 도움이 되겠거니라고 믿었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것이 바로 여러분 뭐예요? grammar translation method의 핵심이에요. 첫 번째, 언어라는 것이 당시에 여겨지던 그 컨셉이 뭐냐면 이거를 알면 정말 지적이고 똑똑한 거야. 언어의 용도는 뭐였어요? 자, 적어볼까요? 정리를 하는 의미에서 한번 적어보고 가겠습니다. 언어를 안다는 거, 외국어를 학습한다는 거, 그것이 지금처럼 의사소통을 위한 무언가가 아니고 지적인 활동, 지식적 측면, 아까 여기 했던 mental exercise, 그리고 intelligence, 어떤 지식적인, 너무 지적이다 뭐 이런 거죠. 그 다음에 그 외국어를 학습한다는 건 그런 거였고 그렇기 때문에 외국어라는 것의 외국어의 용도가 뭐였어요? 의사소통의 용도가 아니라 지식 향유.
그리고 지식 공유. 외국어로 쓰여 있는 모국어가 아닌, 그러니까 L2를 사용함으로써 뭘 해요? 지식 전파를 하고. 그래서 상류층이 주로 공유하는 것이 L2였고, 그리고 더 나아가서 엘리트 의식? 엘리티시즘인데 영어로는 엘리트주의가 공유될 수 있었던 그런 기능을 하고 있었던 거죠. 뭘 해요? 문학책 읽기, 문학책 쓰기, 기록하기, 역사를 남기기 등등 이런 것들. 외국어의 용도. 당시 외국어의 대표적인 것은 뭐였어요? 라틴과 그리크. 의사소통의 도구가 아니라 지금처럼 어머 라틴 사람 만나서 얘기해봐야지 이게 아니란 말이에요. 라틴어를 쓰는 나라는 없어요. 라틴어는 의사소통의 도구가 아니에요. 그건 그냥 글자로서만 존재하는 거예요. 라틴어는 누군가의 모국어가 아니에요. 그냥 글자로서만 있어요. 아시죠? 자, 그렇기 때문에 근데도 왜 알아야 돼요? 글자 체계가 당시에는 글자가 없고 라틴어로 환원해서 우리나라 말을 썼으니까. 그 나라 그 유럽 사람들의 말을 썼으니까. 그래서 그런 거를 하기 위한 용도로서 그 교수법이 있었다라는 거. 굉장히 딱 봐도 뭐예요? 말도 안 된다라고 생각을 하시겠죠. 말도 안 돼요. 외국어라는 게 지금은 이렇게 생각되는 게 아니잖아요. 의사소통을 위한 도구고 외국인을 만나서 이야기하기 위한 거고 외국에 사는 그 사람이 그 나라 말을 쓰니까 내가 그걸 배우는 거 그런 거지. 무슨 문자로 기록을 남기기 위해서 지금 뭐 이집트 문명 시대입니까? 뭐 문명 시대가 아니잖아요. 지금 뭐 4대 문명 시대예요? 아니잖아요. 그래서 한물 갔어요. 한물 간 거는 자명하고 당시 역사를 배운 이유는 지금 우리가 교육하고 있는 이 교수법이 얼마나 합리적인 것인가라는 설득의 과정으로 한 학기 내내 간다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자, 그래서 전반적으로 이러해요. 그래서 문법과 어휘를 많이 외우고 문법을 배우고 그 다음에 그 내 나라 말을 라틴어로 번역을 할 수 있고 라틴어를 우리나라 말로 번역할 수 있고 그런 거를 많이 했다는 거죠. 읽어볼게요. Let us try to understand the GTM by observing a class where the teacher is using it. 이제 한번 GTM을 쓰고 있는 수업을 관찰해보자. The class is a high intermediate level. 자, high intermediate이라는 거는 뭐냐면 중급, intermediate 중급이고요. 중상급이라는 뜻이에요. 한번 그거 이야기해볼까요? 급수에 대해서. 초급, 여러분. 초급 있고 중급 있고 고급 있잖아요. 초급은 우리가 뭐라고 하면 beginner 라고 이야기해요. 중급은 intermediate, 고급은 advanced 라고 이야기해요. 자, 그래서 high intermediate 이라고 이야기하면 예를 들어서 high intermediate 이라고 얘기하면 중상급이고 low intermediate 이라고 얘기하면 중하급이에요. 아시겠죠? 중급은 일반적으로 또 두 개로 나눠서 이야기하는 성향이 있고 비기너의 경우 high beginner, low beginner 주로 안 하는 편이에요. 초급은 다 그냥 초급으로 인식을 하고 고급도 high advanced, low advanced 잘 안 해요. 중급만 이제 스펙트럼이 좀 넓어서 high intermediate, low intermediate 아니면 그냥 intermediate 이렇게 세 단계로 이야기하는 그 전통이 있습니다. 전통이 언제부터 그렇게 되는지는 모르겠지만 이렇게 이야기하는 전통이 있어요. 네, 이렇게 이야기하는 전통이 있어요. 미리 말씀드리고. 자, 그래서 이 수업은 The class is a high intermediate level class at a university in Columbia. There are 42 students in the class. 2-hour classes are conducted 3 times a week. 자, 이야기해보면 총 42명의 학생들이 있고 여러분 총 42명의 학생들이 있고 그 다음에 2시간짜리 클래스인데 3 times a week 그게 3번 수행된다. 그래서 2시간짜리가 3번 그래서 2, 3은 6 총 일주일에 6시간 수업하는 어떤 수업이다. 영어 수업이겠죠. 영어 수업이다. 근데 콜롬비아 학생들이니까 그 사람들의 모국어는 뭐겠어요? 스페인어 같은 거겠죠. 그래서 그런 거 이다 하고 이제 뒤에 experience부터 나가는 거예요.
여기까지가 이제 introduction이고요. introduction 한번 정리해보고 갈게요. 우리 파워포인트 한번 봐요. 자, classical method라고 제가 아까 이야기했어요. 가장 전형적으로 전통적인 방식으로 수업이 우리가 교수법의 전통적인 교수법이라고 했을 때 글자 크기 너무 작네요. 우리가 전통적인 교수법이다라고 했을 때 흔히 생각하게 되는 것이 GTM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전통적인 교수법, GTM. 여러분도 다 동의하시죠? 그런 거에는 전통적인 교수법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 또 traditional method, 자, 전통적이다는 말이 여기 또 한 번 더 나왔죠. Traditional method for teaching, learning classical languages. 그게 뭐라고 했습니까? 라틴어와 그리스어. 그만큼 역사가 오래됐다는 거예요. 자, goal of instruction. 자, 보세요. 이 당시에, 그렇다면 이 당시에 여러분 GTM을 사용하는 수업의 목표가 뭐냐 이 말이에요. 목표와 목적. 그게 바로 goal이잖아요. goal. 그게 목표와 목표가 뭘까? purpose잖아요. 뭐예요? Read and appreciate foreign language literature. 우리 아까 했던 이 부분이요. 이 부분. 아까 이 부분. 이 부분이 지금 여기에 진행이 되고 있는 거죠. Read and appreciate foreign language literature.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것은 지금 뭐예요? 리터러처요. 리터러처. 문학. 어떤 문자로 된 어떤 책 같은 거. 그런 거를 파악하기 위해서. For intellectual growth. 지적으로 성장하기 위해서 in the target language. target language, 즉 영어라고 쳐요. 통상 L2 영어니까. 영어 수업을 통해서 영어를 배우면서 그 영어적인 지식을 함양시키기 위해서. 자, 뭐가 precedes all other language skills and abilities. 다른 언어 기술과 능력보다 선행되었던 precedes라는 거는 앞에 있는 이것이 1등이다 이 말이에요. 우선순위. 뭐가 최고의 우선순위? 앞선다, 선행하다, 앞서다잖아요. 그래서 우선순위 요소라는 거죠. 우선순위 요소. 뭐가요? G로 시작하는 거. 여러분 뭐 같아요? 다 같이 얘기해 볼까요? 하나, 둘, 셋. 그렇죠. grammar야, grammar. 제가 써드릴게요. 그래머가 모든 요소보다 앞서는 빨간색. 아이고. 모든 요소보다 앞서는 뭐라고요? 선행하는 요소라고요. 즉 이것이 쉽게 말해요. 여러분. 이것이 뭐라는 말입니까? 이것이 언어 학습의 당시 GTM을 쓰는 언어 학습의 알파이자 오메가 최고의 목표, 지존의 목표라는 거죠. 지존의 목표라는 거예요. 그러면 GTM을 써도 된다 이 말이에요. 제가 지난 시간에 이야기했지만 이거는 좋다 안 좋다의 절대적인 문제가 아니에요. 학생이 어머 교수님 저는요 프랑스어를 배우고 싶어요. 왜냐하면 프렌치를 쓰는 사람 너무 지적으로 보이고 저는 그 언어로서 지식을 함양하고 싶은 욕구가 있거든요. 책을 읽고 싶어요. 제 목표는 프렌치로 책을 읽는 거예요. 이러면 GTM으로 가시면 돼요. 정주행. GTM으로 그냥 앞만 딱 보고 달리시면 돼요. 경주마처럼. 올바른 방식이에요. 그거를 목표로 갖고 있는 학생의 올바른 교육 방식은 프렌치를 배울 수 있는 올바른 교육 방식은 GTM이에요. 그런데 교수님 저는요 프렌치를 배우고 싶은데 프랑스 사람하고 의사소통을 너무 하고 싶거든요. 그래서 제가 배우고 싶어요. 이런 식으로 나오시면 GTM 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그거는 좋지 않은 방식이에요. 따라서 지금 내가 여기서 얘기하고 싶은 게 뭐냐면 세상에 여러분 반드시 완벽하게 좋다 안 좋다는 없어요. 항상 모든 것은 교수법의 평가라는 거는 상대적인데 뭐에 따라 상대적? 학습자의 학습 요구와
목표에 따라서 상대적이에요. 저는 의사소통 배우고 싶지 않아요. 책 읽는 거 좋아요. 그럼 GTM은 좋은 방식이다라는 말. 반면에 저는 의사소통하는 거 원해요. 이러면 GTM은 좋은 방식이다 아니다? 아니다라는 거. 그거 하나 갖고 가셔야 됩니다. 오늘 수업에서. 자, 문법을 학습하는 게 나쁘다라고 이야기하는 자. 영어교수법 수업 안 들은 사람입니다. 문법을 학습하는 게 나쁘다라고 책에, 그러니까 교보문고나 이런 서점에 가면 책이 많이 나와 있죠. 그 학생들의, 그 저자의 속마음은 영어를 배우는 것이 책만 읽는 게 목표가 아니다라는 게 기저에 깔려있기 때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 책이 팔리는 거지, 의사소통을 위해서 영어를 배우고 싶다라는 게 전 세계적인 열망으로 깔려있기 때문에 GTM이 좋지 않다는 거지, GTM 자체는 얘는 원죄가 없어요. 얘는 한 번도 내가 최고다라고 주장을 한 적이 없는데, 사람들이 시대의 변화에 따라서 GTM을 그러니까 선호하기도 하고 GTM을 선호하지 않기도 하는 겁니다. 지금은 의사소통이 외국어를 배우는 기본적인 이유가 된 세상이에요. 2020년은. 그렇기 때문에 GTM이 저 뒤안길로 밀려나 있는 거예요. 그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예, 오늘은 인트로덕션이 조금 오래 걸렸어요. 왜냐하면 인트로덕션이 말 그대로 수업에 대한 인트로도 같이 있었고, 또 이제 교수법이라는 것이 여러분 생소하다 보니까 제가 수업을 하는 시간이 좀 지체가 됐습니다. 다음 영상에는, 다음 시간이 아니에요. 한번 쉬었다 갈게요. 다음 영상에는 experience부터 진행을 할 건데 여러분 잠깐 쉬고 오시길 바라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날게요.